최근 롯데 자이언츠는 최근 마운드의 붕괴로 인하여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작 이러한 롯데를 분석해보면 고액 연봉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착 저렴한 연봉의 선수들이 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롯데 투수진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보이고 있는 롯데의 진짜 보물 탑3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택했으며 다른 생각이시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민석입니다. 2022년 롯데의 1차 지명자로 2022년 데뷔 시즌부터 9이닝당 9.89라는 뛰어난 탈삼진 능력을 보여주며 강한 인상을 남긴 우완 강속구 투수입니다. 2025년 현재 평균 자책점은 5.64로 다소 높지만 이는 전적으로 수치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1군에 적응하지 못했던 초반 좋지 못했던 성적으로 최근 빼어난 투구로 롯데 선발진의 새로운 신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6경기 30.1이닝 동안 2승 1패라는 기록은 팀 사정상 선발 로테이션이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룬 결과이며 무엇보다 평균 구속 151km, 최고 155km에 이르는 직구는 국내 어떤 젊은 투수보다도 위협적입니다. 그는 투피치 유형에 가까운 선수로 직구를 약 55%, 슬라이더를 약 35% 사용하는데 이 두 구종만으로도 타자들을 압도하는 파워 피칭을 구사합니다. 체인지업과 커브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지만 구속과 구위의 강력함으로 이 두 가지 변화구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스태미너의 성장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구속 유지가 어려운 단점이 지적됐지만 2025 시즌에는 100구를 넘기고도 150km 이상을 유지할 만큼 체력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선발 투수로서의 잠재력을 완전히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민석에게도 숙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약점은 제구력입니다. 좋은 날에는 강타자들을 삼진으로 돌려 세우지만 제구가 흐트러지는 날엔 공이 아예 존 밖으로 나가면서 불리한 카운트를 자주 만들고는 합니다. 직구와 슬라이더의 의존도가 높은 투구 스타일도 단점인데 이는 특히 선발 투수에게는 다양한 구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입니다. 하지만 팀 내 포크볼 잘 던지는 선배들이 많아 제3구종으로 포크볼을 익히면 그의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이전과는 다르게 보다 안정적인 피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석은 연봉 4천만 원에 불과한 선수라는 점에서 가성비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155km의 파이어볼을 던질 수 있는 국내 투수는 손에 꼽히며 이민석처럼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면서도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선수는 더더욱 희귀합니다. 아직 성장 중인 선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이민석이 보여주는 경기력은 가성비를 넘어선 잠재적 에이스급 가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현수입니다. 최강야구라는 예능에도 나와 더욱 주목되었던 선수입니다. 부산 고등학교 때 지명을 받지 못하면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결국 2024년 2라운드 전체 13번으로 롯데의 유니폼을 입었죠. 정현수는 속도보다 완성도로 승부하는 기술형 좌완 투수입니다. 평균 구속은 137.5km로 KBO 기준에서도 빠르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가 가진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리그 정상급 퀄리티를 자랑하는 커브와 슬라이더입니다. 특히 커브의 피안타율은 0.10으로 그야말로 맞지 않는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5년 시즌 정현수는 40경기 26.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04를 기록하며 팀 불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6홀드를 기록한 점에서 보이듯이 핵심 상황에서 좌타자를 상대로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는 좌완 스페셜리스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의 투구는 단순히 커브 하나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좌완 특유의 디셉션, 작은 테이크백에서 나오는 타이밍 뺏기, 주자가 있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일정한 투구폼 등 경기 운영 능력 자체가 매우 뛰어납니다. 정현수가 마운드에 올라오는 순간
좌타자들은 배트에 공을 맞히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정현수는 포심 패스트볼의 구위가 떨어져 커브와 슬라이더를 더욱 부각시키는 피칭 스타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170cm 후반대의 비교적 작은 키는 구속 상승과 각도 확보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구수가 50개를 넘기기 시작하면 제구가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스태미너 관리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현수가 4천만 원의 연봉으로 팀 필승조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좌완 불펜 투수의 희소성과 커브라는 확실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현수는 단순한 가성비가 아닌 전술적 가치까지 갖춘 필수 자원입니다. 오히려 많은 돈을 받고도 부진한 일부 베테랑 좌완들보다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정현수는 작지만 강한 롯데의 숨은 보석입니다. 현재의 연봉은 그의 능력과 비교하면 너무 낮다고 느껴질 정도이며 다음 시즌 이후 몸값이 폭등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롯데가 누리는 정현수의 활약은 말 그대로 할인 특가의 전성기입니다. 세 번째는 송재영입니다. 2021년 2차 4라운드 전체 31번으로 롯데의 유니폼을 입었죠. 송재영은 2025년 현재 평균 자책점 5.03, 36경기 19.2이닝 1승 3홀드라는 다소 평범해 보이는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만 보고 그를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롯데 불펜에서 좌타자 상대 필승조 역할을 수행하며 존재감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는 좌완 투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140km 초중 반대의 빠르지 않은 구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직구의 묵직한 구위, 슬라이더의 예리함, 그리고 투구폼에서 나오는 높은 타점과 디셉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 타자와의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특히 오버핸드에서 뿜어나오는 높은 릴리스 포인트는 좌타자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포인트로 작용하며 적은 구종 레퍼토리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송재영의 특징 중 하나는 볼 배합보다는 폼과 디셉션에 의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의 투구는 교과서처럼 정석은 아니지만 상대 타자 입장에서 보면 타이밍과 시야를 교란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좌타자 상대 POPS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전반기 기준 팀 내에서 좌타자 대응에 있어 정현수 못지않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구면에서는 아직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세밀한 제구보다는 존 안에만 던지는 정도의 제어력을 가지고 있어 변화구가 중심을 맞거나 높은 위치로 빠질 경우 장타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큰 무리 없이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정감은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불펜 자원으로는 꽤 유용한 능력입니다. 송재영의 연봉은 3,200만 원. 그가 해내는 역할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그가 아직 프로에서 완전한 이름값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경기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 연봉은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까지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롯데가 좌완 불펜 구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정현수와 송재영이라는 두 좌완이 적절하게 역할을 나누며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직 시즌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좌타자들이 송재영의 공을 완벽하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후반기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스몰 샘플이라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동시에 잠재력과 가성비라는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갖춘 불펜 자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진짜 자산은 억대 연봉자가 아니라 작은 몸값에도 팀을 지탱하는 이민석, 정현수, 송재영 같은 가성비 괴물들입니다. 이들은 화려한 타이틀 없이도 마운드에서 팀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진짜 일꾼들입니다. 지금의 롯데, 이들의 성장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롯데의 최고 가성비 투수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